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수학원에서 광남고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광남고 2학년 2021년 1학기 중간고사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남고 2학년 이번 시험의 특성들을 한번 제가 5가지의 종류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문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묻는 문제 유형이 첫 번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객관식 1번으로 출제됐었는데 문학의 미적 가치라는 개념과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 왼쪽에 있는 문제는 자, 학교 시험은 저작권 때문에 실을 수가 없고요. 저희 학원 문제 교재에서 비슷한 문제 유형을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 시험 최종 자료 적중과 분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편하게 하라고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한번 시험 경향을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적중함수 내용에서 이제 문학의 미적 기능이 언급됐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서 이 시의 상징적 의미를 보면은 이 찬란한 슬픔의 봄, 이게 이제 기쁨과 슬픔이 복합된 감정인데 이 내용과 이 문학의 미적 기능을 연결시켜서 출제를 한 문제 유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확률은 이제 별표 하나에서 5개, 중요한 것들을 별표 하나에서 5개를 제가 나눠놓는 것들인데요. 중요하지 않는 건 여기 표시하지 않고요. 역시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기말고사에서도 이런 문학의 기본 개념을 분명히 지문과 연결시키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문학 기본 개념과 지문과 의사점은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하고 이걸 미리 검토한 후에 훈련을 해야 시험장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어의 의미와 하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인데 이런 문제가 좀 쪼잔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은근히 어려워요. 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객관식 2번 문제였는데요. 이제 아직이라는 부사의 의미를 서름으로 바꾼 겁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최종 자료에 있는 저희 내용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여기서 부사어를 통한 정성 강조 내용이 출제 확률이 별표 2개라고 보시면 별표 2개라고 얘기했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이 숙명적이라는 걸 서름이 숙명적이라는 걸로 단어 하나로 바꾼 겁니다. 근데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져요. 아직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건 나는 끝까지 봄을 기다리겠다는 자신의 기다림이 나의 운명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부사어인데 이게 서름으로 바뀌어버리면 서름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아예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한 내용을 학생들이 만약에 그냥 이 필기 내용 그대로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조금만 바꿔줘도 아이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중간고사 시작 전의 영상에서 이렇게 문학은 다른 단어로 바뀌고 이 단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문학을 공부할 때,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정서를 어떤 상황에서 왜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해야지 깊이 있는 공감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필기하는 내용 그대로 받아 적고 있는 그대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공감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광남고 문학시험에서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가 거의 예상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거의 예상이 됩니다. 뭐 제가 대단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누구든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뭐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되는 방식 효과, 정읍사에서 내 가운데 의미, 태평천의 전보의 기능 같은 것들 뭐 그대로 황만근의 실종의 효과, 출제 확률 별표 하나, 내 가운데 의미 3가지, 출제 확률 2개, 그다음에 정보의 기능 출제 확률 4개, 총 5개 내용을 정리해줬었는데 이 내용이 자 우리 문제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이대로 서술형으로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거의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나온다.
자, 그래서 출제 예상 핵심 개념들은요, 꼭 글쓰기 훈련을 해야 돼요. 단순히 객관식을 푸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 나왔을 때 뇌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글쓰기 훈련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고요. 이 영상을 바라보는 우리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강남고 서술형은 거의 핵심 개념 위주로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꼭 써보면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학교 프린트의 중요 개념과 각 작품들을 연결지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객관식 6번과 11번이 이런 유형입니다. 분보 배열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 정읍사의 달과 송인의 물이 원형적 상징문인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학업 문제 교재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 내용과 좀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최종 자료 적중화 분석에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별표 5개를 제가 웬만하면 안 치는데 그만큼 중요했던 거거든요. 분보 배열에 따른 정서 변화, 망설임과 미련과 급박한 선택. 이거는 다 출제 예상이 될 수 있고 학교 프린트에 있는 개념 중에서 이 달의 의미랑 물의 의미가 결국 전부 다 원형적 상징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꼭 정리를 해놨어야 되고 기말고사에서도 이렇게 학교 프린트의 중요 개념, 출제가 예상될 수 있는 중요 개념과 지문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강남고 학생들은. 자, 그래서 학교 프린트의 개념과 개별 작품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문학의 기본 요소에 대해 수준형과 반복 출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광남고 시험 특징인데 광남고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학의 기본 요소들 몇 개는 반복적으로 거의 출제가 돼서 아이들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로 쓰거든요. 이게 이제 주체랑 대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 경우입니다. 한 5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체와 대상이에요. 직전 보강 때도 저희가 꼭 강조했거든요. 헷갈리지 말라고. 꼭 주체랑 대상을 구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 자료에 항상 시적 화자와 대상을 구분하는 습관. 그래서 각 작품마다 화자랑 대상을 구분하는 훈련을 시켰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도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객관식 9번과 16번이 익명의 대상과의 대화라는 내용이 선택지로 출제가 됐고 여군, 저 그 동동에서 여군과 열쇠의 행위의 주체가 그대로 출제가 돼서 아이들을 어렵게 했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이제 광남고를 계속 수업을 한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강남구의 출제 경험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거를 꼭 알고 있을 거고요.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강남구의 전통적 출제 기조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어야 되고 예상 문제들로 확인을 한 후에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완벽한 시험 됩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광남고 중간고사는 작년과 유사하게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작년에도 평이했고요. 아마도 제 예상컨대 등급 컷은 90점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제된 개념이 예상 내용들이었고 서술형 문제의 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아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이지만 다만 여전히 3, 4개 킬러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변별하는 시험의 경향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기말고사에서도 이러한 출제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문제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접근과 객관적 판단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결국 제가 전에 영상에서 광남고 2학년 출제 경향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객관적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다는 내용이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평이했지만 그래도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이 광남고등학교에서 경쟁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기특하고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말고사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들보다 더 치열하게 수업과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약속하겠고요. 이런 어려운 등급 경쟁을 하는 광남고에서 공부를 하는 우리 광남고 학생들 이번 중간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좀 유익한 영상으로 또 다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